이지혁은 이 미친 폐륜 상대가 아버지를 향한다는 현실이 믿기 어려웠다. 이지혁은 박성재와의 통화를 끝내자 복수심에 타들어가는 동시에 아버지에게 닥친 위협에 대한 죄책감으로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불덩이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옮겨붙었다는 잔혹한 현실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아버지는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어머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렸어. 지금 당장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해.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은 당신 어머니의 수사를 위해 묶여 있어. 나는 이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당신이 나를 조롱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제 당신의 공범으로서 당신의 잔인한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 말해줘, 지은호. 당신의 잔인한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죠? 내가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게 뭐죠?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고성의 회장의 공격은 전형적인 역방향 방패입니다. 그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인 당신이 자신을 공격하자 그녀는 당신이 가장 아끼는 아버지의 명예를 공격함으로써 당신에게 행동을 멈추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동시에 검찰에게는 이 모든 것이 쌍둥이 남매의 폐륜적인 사적 복수임을 시사해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겁니다. 이상철 부장님의 서류 위조 혐의는 아주 오래된 사소한 건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터지면 그 자체로 당신의 모든 폭로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이지혁이 시간. 어떻게 시간을 벌 수 있죠? 검찰은 이미 소환 조사를 통보했어. 아버지는 이미 이 소식을 듣고 고통받고 있을 거야. 나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숨길 수도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무릎 꿇을 수도 없어. 지은호가 단호한 어조로 이지혁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성의 회장의 아킬레스건을 찾아 이 공격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이 공격이 실패하더라도 당신에게 평생의 족쇄를 채웠다는 것에 만족할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지 않도록 당신이 대신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서류 위조 혐의의 규모는 작을 겁니다. 박성재 씨와 협력하여 당신이 그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꾸미세요. 당신의 복수를 완성하려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지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잔인한 제안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 쓰라는 명령. 그것은 복수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지혁이 비통하게 웃으며 지은호에게 자조적인 말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군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대가로 나는 영원히 어머니에게 복종하는 죄인이 되는 거군. 좋아요. 당신의 잔인한 조언을 따르겠어. 나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검찰에 출두할 거야. 하지만 당신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어머니가 숨겨놓은 마지막 비밀을 찾아내야 해. 당신 어머니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그 블랙박스 파일을 찾아내줘. 그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의일 테니. 지은호가 이지혁의 결단을 듣고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떨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호가 나지막이 이지혁에게 다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혁 씨.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를 공격한 고발장의 배후를 추적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고성의 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숨겨놓은 단서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의 어두운 눈이 되어 당신 어머니의 가장 깊은 어둠을 파헤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지키세요. 나는 당신의 정의를 지키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취조실. 고성의 회장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 대신 단정하지만
값비싼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고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젊은 검사가 앉아 있었고 뒤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 수사관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성희 회장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고성희 회장님, 현재 회장님의 배임, 횡령,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상당한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이지혁 이사님이 제공한 내부 자료들은 회장님의 모든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성희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애처롭고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희 회장이 마치 억울한 어머니처럼 검사에게 호소했습니다. 검사님, 저는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친아들 이지혁과 제가 벌여야 했던 쌍둥이 딸 지은호의 패륜적인 복수극입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 두 아이는 저를 아버지의 죽음 혹은 자신의 불행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저에 대한 왜곡된 오해와 조작된 복수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저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회사와 저의 명예를 짓밟아 저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저의 아들은 제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이상철 전 부장의 서류 위조 혐의도 이지혁이 자신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또 다른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아버지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잔혹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검사님, 저는 그저 두 아이의 비뚤어진 복수심에 희생된 가여운 어머니일 뿐입니다. 저에게 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검사는 성희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며 그녀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관기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계산적인 악마였습니다. 검사가 다시 날카로운 어조로 성희 회장에게 캐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진술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장님께서 이상철 씨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이지혁 이사의 복수를 막기 위한 위협으로 보입니다. 회장님은 왜 굳이 아들의 아버지, 즉 전 남편을 공격하셨습니까? 이것이 회장님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아닙니까? 성희 회장이 이 질문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눈가에 맺힌 가짜 눈물을 훔치며 섬뜩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희 회장이 슬픔에 잠긴 듯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이지혁이 걷는 파멸의 길을 막고 싶었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에게 있어 유일한 안식처이자 정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식처를 무너뜨려 이지혁에게 복수는 너 자신을 파멸시킬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미워하는 만큼 저를 닮아 있습니다. 잔인하게 모든 것을 파괴하죠. 저는 이 모든 파국을 막기 위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극약 처방을 쓴 것입니다. 이 모든 죄는 결국 저의 모성애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희 회장은 자신의 발밑에 숨겨둔 광기를 철저히 감춘 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은 박성재와 함께 검찰청사 입구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에게는 아버지가 퇴직금 문제로 회사에 불려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채 그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아버지와 함께 검찰에 들어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박성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재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에게 서류 위조범이라는 딱지가 붙는다면 아버지는 그걸 견디지 못하실 거야.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를 지킬 수 없어. 내가 그 죄를 짊어져야만 아버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박성재가 이지혁의 어깨를 붙잡고 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너의 희생은 고맙지만 내 어머니는 내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낄 거야. 내가 감옥에 가거나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내 어머니의 복수는 완성되는 거야. 이지혁, 너는 지금 내 어머니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려고 하고 있어. 우리는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막아야 해. 내 어머니가 숨겨놓은 블랙박스 파일을 찾아서 내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진짜 증거를 확보해야만 해. 이지혁이 고개를 젓고 박성재에게 절규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성재야. 내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시간을 벌면 당신은 그 시간에 반드시 그 파일을 찾아야 해. 지은호가 당신에게 연락할 거야. 당신과 지은호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야.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믿어. 바로 그때 이상철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평생을 지켜온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고통과 억울함이 역력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에게 걸어오면서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철이 이지혁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여기까지 나와줄 줄은 몰랐다. 내가 바쁘다는 것을 아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서류에 서명하는 것 말고는 잘못한 거 없다. 금방 다녀오마. 너는 회사로 돌아가 내 일을 해라. 이지혁은 아버지의 억울한 미소를 보며 그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마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거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지혁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검찰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지혁은 뒤따르던 자신의 변호사에게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이지혁이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변호사님, 지금부터 저는 아버지의 모든 죄를 제가 뒤집어 쓰도록 진술할 겁니다. 아버지는 결백하고 저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진술하세요. 아버지가 먼저 진술하기 전에 제가 먼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세요. 아버지를 보호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변호사는 이지혁의 눈빛에서 광적인 결의를 읽고는 경악했지만 명령대로 이지혁보다 먼저 검사실로 들어가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박성재의 핸드폰으로 긴급 암호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에는 단 하나의 이름과 장소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애 회장의 비자금 관리와 이상철의 고발장 작성을 대행했던 성희 회장의 오른팔인 전직 법무팀장 최 팀장의 이름과 은신처였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최 팀장의 은신처. 이자가 당신 어머니의 블랙박스 파일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서두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고성애 회장의 지시는 가장 깨끗하게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파일을 찾아야 이지혁 씨가 아버지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메시지를 받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의붓어머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박성재는 곧바로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하여 최 팀장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지은호는 오피스텔 창밖의 회색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의 희생과 아버지의 고통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냉담한 복수심이 아닌 가장 깊은 죄책감과 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지혁, 당신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동안 나는 당신의 복수를 완성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마지막 과제. 나는 반드시 당신의 정의를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가장 비극적인 쌍둥이이자 파멸의 끝을 보는 유일한 공범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지옥 같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뿐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잔혹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당신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위스키 잔을 비우고 노트북 화면에 뜬 최 팀장의 사진을 보며 새로운 광적인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증오를 넘어 가족의 명예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비로소 인간적인 연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이지혁은 변호사와 함께 이상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 변호사가 제출한 이지혁의 전적인 책임 인정 진술서 때문에 검사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떨리는 눈빛으로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젊은 검사는 상황의 급변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검사가 이지혁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혁 이사님, 제출하신 서류가 사실입니까? 이상철 씨의 퇴직금 관련 서류 위조 혐의를 이지혁 이사님께서 전부 계획하고 지시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철 씨는 단지 서명만 했을 뿐이고 이 모든 것을 이지혁 이사님께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요하셨다는 뜻입니까? 이지혁은 검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감정의 미동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철 씨는 오랜 기간 고성애 회장의 횡포와 그림자 아래에서 고통받아왔습니다. 저는 고성애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사소한 실수마저도 빌미로 잡아 저의 복수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번 서류 위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상철 씨에게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고성애 회장 측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만한 허위 서류를 만들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저의 강요에 못 이겨 서명했을 뿐이며 이 모든 것은 고성애 회장에게 복수하려 했던 저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상철 씨는 결백합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를 기소하십시오. 이상철은 아들의 잔혹하고도 뼈아픈 고백을 듣는 순간 몸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습니다. 이상철이 눈물을 쏟으며 아들에게 절규했습니다. 지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내가 나서서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는 거야? 내 아버지, 이 못난 아비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일 뿐이다. 내 어머니의 악의적인 공격에 내가 왜 희생양이 되어야 하니? 안 돼, 지혁아. 너는 그럴 필요 없어. 검사님, 제 아들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단지 퇴직금을 빨리 받고 싶어서 제가 먼저 허위 서류를 작성했고 이지혁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제 아들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이지혁은 아버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처절한 고독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검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상철 씨의 진술은 저에 대한 지나친 부정과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이상철 씨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했고 그는 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목표를 위해 아버지의 명예까지 이용하려 했던 파렴치한 아들입니다.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를 구속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입니다. 검사는 이 부자의 극단적인 대립 앞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려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가 이지혁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지혁 이사님, 이 진술이 고성애 회장님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또 다른 공작이 아닙니까? 회장님은 방금 전 이 모든 것이 쌍둥이 남매의 폐륜적인 복수극이며 본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진술하셨습니다. 이 진술은 회장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에게 대답했다. 고성애 회장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것은 복수극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상철 씨를 보호하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짐으로써 고성애 회장의 악행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지혁으로서의 명예를 버리는 대가로 제 아버지의 순결한 명예를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고성희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등 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들이 짊어지게 될 고통에 대한 비통함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잔혹한 운명 앞에 놓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호화로운 오피스텔. 최 팀장의 은신처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 건물 구석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경계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팀장은 성희 회장이 검찰에 불려간 이후 모든 연락을 끊고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최 팀장의 오피스텔 문을 세게 두드리자 안에서 잠긴 문을 확인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가 문에 대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팀장님, 문 여세요. 저 박성재입니다. 고성애 회장님께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지금 검찰에 계십니다. 이제 회장님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팀장님의 생존을 위해 왔습니다. 팀장님이 가진 파일을 저에게 넘기시면 저는 팀장님의 죄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최 팀장은 문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박성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알았지? 이지혁이 보낸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 파일도 없어. 회장님은 분명히 내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파괴하라고 했어. 나는 당신 어머니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박성재는 최 팀장이 이미 고성희에게 버려졌고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성재가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최 팀장에게 협박했다. 파괴? 고성애 회장의 방식은 언제나 이중장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당신이 가진 USB 안에는 고성애 회장님이 이상철 부장님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던 서류뿐만 아니라 당신이 회장님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최종 증거 파일이 함께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 파일을 지금 당장 파괴한다면 당신은 고성애 회장님에게도 그리고 검찰에게도 버려진 완벽한 희생양이 될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문 열고 파일 내놓으세요. 내부에서 무언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최 팀장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USB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박성재에게 USB를 건네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 나는 이제 회장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거야. 나는 이지혁이든 고성이든 그 누구의 악행에도 더 이상 엮이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저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야. 이 파일 안에는 회장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저의 죄를 덜어주십시오. 박성재는 USB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친구의 아버지를 구하고 자신의 의붓어머니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박성재가 최 팀장에게 단호하게 경고했다. 당신은 지금부터 모든 것을 잊고 이곳을 떠나세요. 회장님이 당신의 입을 막기 전에. 이 파일은 당신의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이 파일을 이용해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손댈 수 없는 순결한 사람입니다. 박성재는 최 팀장을 뒤로 한 채 즉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박성재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을 훑어보는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비자금, XLSX, 이상철건 처리 완료. PDF,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진석 회장 최종 의견 서원본. DOCX라는 이름의 파일이 보였습니다. 이 파일은 고성애 회장이 남편인 박진석 회장을 제거하고 회사를 장악하는 과정, 그리고 이지혁을 자신의 아들로 둔갑시킨 모든 비밀의 핵심을 담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파일을 확보하는 순간 고성희 회장의 모든 왕국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박성재는 즉시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는 초조하게 노트북 앞에서 박성재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호가 숨막히는 목소리로 박성재에게 물었다. 파일은 확보했습니까? 이지혁 씨의 아버지에게 닥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그 파일 말입니다. 박성재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목소리로 지은호에게 대답했다. 지은호 씨,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이상철 건 파일 외에도 결정적인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최종 의견서 원본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단순히 비자금을 넘어 고성희 회장이 회장님을 어떻게 제거하고 이지혁을 대역으로 내세웠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던 블랙박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지혁 이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에는 마침내 승리의 안도감이 떠올랐지만 그것은 곧 이지혁의 희생에 대한 끔찍한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아직 이지혁 씨에게 알리지 마세요. 이지혁 씨는 지금 검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파일은 이지혁 씨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파일을 분석하세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고성희 회장의 검찰 취조실로 이 파일을 보내야 합니다. 그녀가 가장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녀가 아들에게서 최후의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지혁 씨의 희생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잔인한 전략에 전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냉정함이 곧 이지혁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에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의 지시에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이 복수의 심장입니다. 나는 이지혁과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끝내기 위해 이 파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 시각,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취조실. 검사가 이지혁과 이상철 부자를 잠시 퇴장시킨 후 검찰 간부와 통화하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희 회장의 변호인이 다시 취조실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인의 얼굴에는 묘한 환희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성희 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이지혁 이사가 이상철 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진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상철 씨에게 서류 조작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려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지혁은 당신의 분노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명예를 버려 아버지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완벽한 피해자이자 아들을 구원하려는 비련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회장님은 곧 풀려나실 수 있습니다. 성희 회장은 변호사의 말을 듣자마자 입가에 섬뜩하고도 광적인 승리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마침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본 것처럼 전율했습니다. 성희 회장이 나직하고 승리에 도취된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말했다. 맞지? 결국 그 아이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이지혁은 자신이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결국 나를 닮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그는 이제 아버지의 순결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영원한 죄의 족쇄를 찼어. 그는 이제 나에게서 완전히 독립할 수 없어. 이제 그는 죄인으로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잔혹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해. 나는 승리했어. 이지혁은 내 아들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인 거야. 이 순간이 바로 이지혁이 나에게서 인정을 받는 최고의 순간이야. 내 아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죄의 계승자가 되었어. 그때 변호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와 함께 하나의 거대한 파일이 전송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박진석 회장 최종 의견서 원본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성희 회장에게 말을 더듬었다. 회장님, 이 파일은 말도 안 됩니다. 이지혁이 가진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회장님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긴 파일입니다. 박진석 회장의 최종 의견서입니다. 이 파일이 외부에 공개된다면 회장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고성애 회장은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미소가 멈추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무한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승리감에 도취된 순간 자신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블랙박스가 쌍둥이 남매의 손에 의해 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은호와 이지혁이 단지 자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과거와 존재 자체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성희 회장이 경악과 광기가 뒤섞인 절규를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안 돼. 그 파일은 안 돼. 그 파일만은 절대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돼. 지은호, 이 잔혹한 년. 내가 감히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해. 이지혁. 너희 쌍둥이는 나를 영원히 파멸시키려는 악마의 저주였어. 나는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고성애 회장의 광적인 절규는 취조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승리의 미소는 완전히 지워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파멸적인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잔혹하게 통제하려 했던 쌍둥이 남매에게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역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지혁의 희생과 지은호의 잔혹한 지성이 결합된 쌍둥이 남매의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애 회장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 비극적인 파멸의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취조실. 변호사의 핸드폰 화면에 뜬 박진석 회장 최종 의견서 원본. DOCX라는 파일 이름은 고성희 회장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방금 전까지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광적인 미소는 잔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고성희 회장이 변호사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당장 그 파일을 삭제해. 지금 당장. 이 세상에 그 파일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그건 내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내 존재의 이유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야. 누가 보낸 거야? 이지혁이야? 아니면 그 지은호라는 잔혹한 아이의 짓이야? 이지혁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감히 누가 이 파일을 손에 넣었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권위가 아니었고 모든 것을 잃은 짐승의 날카로운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온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호사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말을 더듬었다. 회장님, 저도 모릅니다. 익명의 발신자입니다. 이 파일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비자금을 넘어 박진석 회장님의 사망과 회장님 취임 과정의 모든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파일이 공개되면 이지혁 이사의 죄를 뒤집어 쓴 희생마저도 무의미해집니다.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고성애 회장은 자신의 의붓딸 지은호가 이토록 잔인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이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는 것을 보고 잠시나마 얻었던 승리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통제 불능의 현실과 파멸적인 공포뿐이었습니다. 고성애 회장이 이마에 핏줄이 솟아오를 정도로 분노하며 검사를 향해 소리쳤다. 검사님,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내 아들 이지혁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공작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십시오. 나는 아들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파일은 조작된 것입니다. 내 아들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제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존 본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고성애 회장의 갑작스러운 광적인 태도, 변화와 변호사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며 방금 전 도착한 익명의 파일에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검사는 여성 수사관에게 변호사의 핸드폰에 담긴 파일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검찰청사 지하의 대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아버지에게 거짓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검찰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다는 안도감과 스스로 죄인이 되었다는 극한의 고독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양으로서 감옥에 가더라도 아버지가 다시는 어머니의 손에 의해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할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지은호, 당신은 반드시 그 파일을 찾아야 해.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린 대가로 당신은 어머니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고 정의를 세워야 해. 나는 이제 당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었어. 당신은 나를 밟고 올라서 반드시 어머니의 세상에 종말을 고해야 해. 바로 그때 박성재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은 그의 변호인이 급히 이지혁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의 얼굴에는 방금 전 취조실에서 본 충격과 이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이지혁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고성애 회장의 변호인에게 박진석 회장님의 최종 의견서 원본 파일이 전송되었습니다. 이 파일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 고성애 회장님은 배임, 횡령뿐만 아니라 박진석 회장님 사망에 얽힌 모든 진실까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지혁 이사님, 당신의 희생은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파일을 이용해 당신이 아버지에게 뒤집어 쓴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지혁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도 잠시 동안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희생이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는커녕 지은호가 마침내 그 블랙박스 파일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이지혁이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호가 찾았다는 말입니까? 그녀가 해낸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머니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변호사가 숨을 몰아쉬며 이지혁에게 취조실 상황을 전달했다. 고성애 회장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하고 광적으로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그 파일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에게 억지 주장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혁 이사님, 고성애 회장님은 이제 당신을 협박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파일을 이용해 즉시 검찰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신이 뒤집어 쓴 모든 죄를 벗고 아버지 이상철 씨의 혐의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로 결심한 그의 희생이 결국 지은호의 결정적인 복수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결국 구원으로 돌아온 잔혹한 연대의 증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호는 박성재가 제공한 박진석 회장 최종 의견서 원본 파일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에 담긴 고성애 회장의 과거 악행과 치밀한 계획을 확인하며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깊고 잔혹한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파일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이지혁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박성재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성재 씨, 이 파일은 고성애 회장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지혁 씨가 아버지에게 뒤집어 쓴 죄를 완전히 벗겨내는 것과 이지혁 씨의 아버지인 이상철 씨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파일을 이지혁 씨의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검찰 측에는 이 파일이 언제든지 언론에 공개될 수 있음을 은밀히 시사하세요. 딜을 해야 합니다. 이 파일을 건네는 대가로 이지혁 씨의 무혐의 입증과 이상철 씨의 명예 회복을 약속받아야 합니다. 이지혁 씨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쌍둥이 남매의 마지막 협공이 될 것입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냉철하고도 정확한 판단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즉시 지은호의 지시대로 이지혁의 변호인에게 파일을 전달했고
새벽이 밝아오기 전 검찰 측과 물밑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미 고성해 회장의 비자금 규모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이지혁의 증거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지만 박진석 회장 최종 의견서 원본 파일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폭풍을 우려했습니다. 이 파일이 공개되면 검찰 조직 내부의 일부 인사들까지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은 박성재와 이지혁 변호인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른 아침 이지혁은 변호인에게서 최종 협상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지혁이 뒤집어 쓴 모든 서류 위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철회되었고 그의 아버지 이상철은 모든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지혁이 변호사에게 멍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지은호의 그녀의 승리인 겁니까?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지혁에게 대답했다. 이지혁 이사님, 당신은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려 했지만 지은호 씨는 당신의 정의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죄인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고성해 회장님은 이 파일 때문에 이제 통제 불능 상태이며 검찰은 그녀를 긴급 체포할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과 지은호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승리한 복수자입니다. 몇 시간 후 이지혁은 검찰 청사를 나섰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들어왔지만 승리자로서 걸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안도감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상철은 검찰 청사 앞에서 이지혁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철이 이지혁을 꽉 안으며 흐느꼈다. 지혁아, 내가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지켰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내가 지켰다.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이 내 어머니의 악행 때문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니? 이지혁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아버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고 이제는 저의 정의를 찾을 차례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유로우시니 다시는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그날 오후 지은호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지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이지혁의 얼굴에는 복수의 광기 대신 깊은 슬픔과 고독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가져온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지은호 씨. 당신은 나를 구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려 했을 때 나에게 정의를 돌려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빚을 졌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지은호가 이지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나의 복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 씨. 어머니는 육체적인 구속이나 재산의 몰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남에게 의지하고 통제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놓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당신에게서 모성애라는 최후의 무기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의 임무를 제시했다. 이제 당신의 희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범 관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성해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마지막 광적인 반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공격까지 막아내고 그녀에게 진정한 고독과 파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이지혁 씨, 우리는 이제 함께 어머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해야 합니다. 당신은 내가 가진 유일한 연대이자 파멸의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곳은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곳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잔혹한 연대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비극적인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이자 서로를 구원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맺어진 가장 잔혹한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을 때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공통의 운명에 대한 깊은 슬픔과 필사적인 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고성의 회장의 마지막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오래된 비밀 장소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이 잔혹한 복수극의 진정한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